보송 실키하게 표현이 되는데 뭔가 벗겨지지 않는 그 보송한 막이 계속 피부를 유지시켜주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얘 진짜 안 지워져요. 내 피부 커버는 벗기지 않으면서 모공흉을 감싸주면서 이 컬러 발색이 이쁘게 올라가는 제품은 이 제품이 유일해가지고 세 번째 단계에서 발라주면 쫀쫀한 수분감으로 화장의 밀착력을 높여줘요. 저처럼 진짜 모공흉 장각질이 많은 피부에서도 안 들 정도면 저보다 피부 컨디션 좋으신 분들은 훨씬 더 잘 먹을 거예요. 많이 지워질 때 바르면은 지속력이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안녕 피탐찌들, 비드름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피탐찌 한 분께서 언니 진짜 딴 건 모르겠고 언니가 진짜 평소에 쓰는 여름 베이스 제품들 화잘먹 제품이 궁금하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오늘은 애매한 거 다 빼고 제가 평소에 진짜 맨날 쓰는 여름 베이스 화잘먹템들만 모아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좀 고민인 게 평소에 쓰는 화잘먹 제품들은 직업템들이 좀 많아가지고 최대한 덜 지루하게 핑퐁핑퐁 해가지고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궁금해하실 베이스 제품 따단. 이건 제가 지금도 바르고 있고 언니 요즘에 어떤 베이스 가장 많이 써요? 라고 물어봐 주신다면 저는 자신있게 이 제품이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걸 올영에서 봤나? 어디 광고에서 봤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바로 구매를 해서 써봤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름처럼 본드 파운데이션 맞음. 근데 좀 다른 거는 보송한 느낌의 본드예요. 제가 최근에 임신하고 조금 더 수부지, 조금 더 지복합으로 변하긴 했는데 여름에는 여전히 T존에 유분이 많이 올라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름기 때문에 녹는 그 무너짐 현상들이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쓰고 나서부터는 유분기가 진짜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피탐찌들 저 이거 쓸 때는 픽서 굳이 안 뿌려요 라고 했던 이유도 뭔가 이 안에 픽서가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피부에 진짜 강력하게 밀착이 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느낌이라 얘는 진짜 여름에 보송하고 기름기 없는 표현 원한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페스티벌이나 물놀이 메이크업용으로도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에스티로더랑 이 제품 비교하면 어떻냐라는 댓글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가장 큰 차이점은 사용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에스티로더는 조금 더 그 매끈매끈한 그 막을 입혀주면서 꼬독 매트하게 끝내주는 제품이라면 얘는 진짜 바른 직후에는 보송 실키하게 표현이 되는데 뭔가 벗겨지지 않는 그 보송한 막이 계속 피부를 유지시켜주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부 표현의 결감이 가장 차이가 많이 나고 픽싱력 비슷하게 높고 커버력도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제형 두께감에서는 이 제품이 조금 더 얇다고 느껴지긴 합니다. 이런 차이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피탐찌들이 좀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모공 커버나 커버력 이런 걸 소개해드리면 저는 일단 바를 때 플랫한 그 스패츌러 브러쉬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양을 쫙 덜어가지고 묻혀준 다음에 피부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도포를 해줘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속도전이거든요. 퍼프에 잔량을 묻혀가지고 빠르게 블렌딩을 해줍니다. 이게 픽스가 꽤 빠르게 되는 편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두들기면 피부 표현이 덜 이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르기 전에 최대한 솜털이나 그 피부결을 역행하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서 밀착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부를 보면은 이게 제형감 자체가 진짜 얇거든요. 좀 고가의 파운데이션 제품들이 대체적으로 제형이 얇긴 한데 중요한 건 얘는 보송한 타입의 파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피부에 올렸을 때 뭔가 텁텁하거나 보송해서 뜨는 현상이 안 보이더라고요. 실키한 마무리인데 피부 표현에선 들뜸이 없어가지고 저같이 모공이랑 흉 많고 장각질 많은 피부들도 비교적 깔끔하게 피부에 붙여줄 수 있는 그런 타입이고요. 그리고 커버력은 상중 하중에 저는 중상 정도인 것 같아요. 더 빠르면 커버력이 훨씬 더 높아지긴 하는데 저는 얇게 한 겹만 바르고 앞볼 위주로만 한 번 더 터치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모공 커버는 잘 되는 편인데 저는 코보다 이런 앞볼이나 전반적인 그 여드름 흉? 모공 커버가 잘 된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요철이나 모공들이 번들거리면서 부각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싹 블러리하게 결감을 잡아주는 느낌?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속력. 지속력은 제가 화장하고 수정 화장 하나도 안 한 다음에 10시간 뒤에 봐도 이 정도로 유지가 되거든요. 뭐 팔자주름이나 눈 밑에 주름들은 많이 웃다 보니까 약간의 갈라짐이 보이긴 하는데 이 정도면 진짜 양호한 정도고 기름기 때문에 무너지는 그 양상이 전혀 안 보여요. 오히려 보송하게 유지됐으면 유지됐지 기름기는 안 나온 모습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속력에서 진짜 만족한 포인트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크닝이 없어요. 처음에 이렇게 발랐을 때도 발색력이 되게 짱짱하게 되는 편이에요. 제가 페인트 같은 커버력이다라는 얘기를 종종 쓰는데 이게 노래지거나 한 톤 다운되거나 이런 거 없이 그 짱짱한 발색력 그대로 화사하게 유지가 되니까 시간 지나고 봐도 피부 표현이 뽀용한 느낌. 그래서 얘는 진짜 바를 때 그 속도만 잘 지켜주면 피부 표현도 이쁘게 되고 사용감 좋고 커버력 좋고 지속력도 끝장나는 제품이라 요즘에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많이 써가지고 만약에 다 쓰면 더 구매를 할 의향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짜잔 다이소템인데요. 이거는 클라비의 밸런싱 워터 크림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 3,000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여름에 밀착력 쫀쫀하게 잡아주기 너무 좋은 화잘먹 제품이에요. 이게 이름은 워터 크림이잖아요. 근데 막상 제형을 짜보면 약간 묽은 로션
로션 같은 타입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쓸 때 순서가 화잘먹 패드, 그 다음에 물미스트, 그 다음에 요 워터크림, 그 다음에 선크림, 그 다음에 프라이머, 톤업, 쿠션 이런 식으로 바르거든요. 그렇게 세 번째 단계에 그냥 편안하게 스킨케어처럼 발라주면 되는데 얘가 피부에 바를 때는 되게 그 촉촉한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면서 그냥 속 시원하게 펴발려요. 근데 이제 다 바르고 나서 마무리가 될 때쯤에 약간 쫀쫀한 수분감이 피부를 입혀주면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요 비프루브 제품 있잖아요. 얘는 조금 더 매끈매끈한 진짜 은갈치 광 같은 막을 입혀주고 끝난다면 얘는 쫀쫀한 수분 막을 입혀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산뜻한 느낌보다는 좀 쫀쫀함이 많이 느껴지는 타입이라 밀착력 높여주기가 너무 좋아요. 저도 그렇고 지성 피부가 여름에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얼굴에 유분이 많다 보니까 진짜 스킨케어 단계부터 막 베이스, 픽서, 파우더 모든 단계를 다 매트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지성 피부라도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매트하게 해버리면 이제 수분감이 날아가다 보니까 화장이 건조해서 뜨기도 하고 수부지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좀 메마르는 건조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그 화장 전에 하는 스킨케어들은 진짜 워터리한 제형들로 수분을 차곡차곡 넣어주고 쿠션이나 파데 제품들은 조금 매트한 제품들로 이런 식으로 같이 쓰는 걸 너무너무 추천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야 피부 속에서는 건조함이 없는데 겉에서는 유분기나 묻어남 없는 깔끔한 피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여름에 수분 날아가서 푸석푸석한 피부 상태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화장을 해도 진짜 안 붓고 겉에서 뜨는 느낌인데 얘가 그 밀착력을 똔똔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피부 컨디션이 좀 푸석할 때 발라도 베이스를 잘 붙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게 좀 수분 막을 입혀주다 보니까 그 각질들이 올라온 상태에서도 뜨지 않도록 그 피부 바탕을 잘 붙여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얘도 제가 써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10개를 쟁여놓은 제품인데 벌써 2통 정도 사용을 했고요. 제가 기존에 잘 쓰던 제품들로 따지면 정샘물 물미스트처럼 약간 계절 안 가리고 언제든지 화장을 잘 먹게 해주는 그런 타입의 제품이에요. 진짜 저렴한 화잘먹 제품 찾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다이소에서 이 제품 보이시면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짜잔, 다크닝 방지템 또 나왔습니다. 프리즘 리블의 스킨케어링 코렉터 블루 컬러인데요. 일단 요거는 제가 2통을 비우고 지금 또 한 통을 구매를 해가지고 도착한 상태인데요. 얘는 진짜 어디에 좋냐면 제가 평소에 아멜리 보라 쿠션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아시죠? 걔는 진짜 저의 노란 채도끼를 창백하게 빼주는 제품이라면 얘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는데 제형이 진짜 얇고 이상하게 얘를 쓰면 지속력이 더 높아져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일단 다크닝 방지를 위해서 이런 보랏빛이나 블루빛 톤업을 무조건 사용을 하거든요. 제가 다크닝 박멸하는 방법은 위에 올려놔가지고 그거를 봐주시면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한데 저희처럼 그 다크닝 많이 올라오는 피부들, 노란 채도끼가 짙은 피부들은 여름에 다크닝이 더 많이 올라오는 이유가 유분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베이스 깔아놓은 것들이 기름 때문에 녹으면서 내 그 노란 피부가 비치면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게 기름의 그 노란기도 은근히 무시를 못하거든요. 기름의 노란기랑 내 본연의 노란 피부가 만나버리면은 훨씬 더 누렁누렁 카레 색깔 다크닝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게 여름에 다크닝이 더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아멜리 보라 쿠션이나 이런 블루빛의 제품을 사용을 해서 선크림 바른 후에 이런 톤업 제품을 꼭 발라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노란기를 제대로 빼주는 거는 이런 컬러감이 짱이기 때문에 뭐 그린이나 다양한 컬러 제품들이 많지만 저는 이런 보랏빛이나 블루빛을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얘가 일단 제형감이 진짜 얇아요. 아멜리 보라 쿠션은 조금 더 그 제형감도 그렇고 발색력도 확실한 편인데 얘는 어떻게 보면 스킨케어 제품 아니야 싶을 정도로 정말 얇고 촉촉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양을 아무리 발라도 들뜨거나 허옇게 그 모공 흉 사이에 끼는 게 없어요. 진짜. 오히려 얘를 발라서 피부 표현이 더 이쁘면 이뻤지 얘 때문에 들뜨는 현상을 한 번도 못 느껴가지고 여름에 제가 얘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여름에는 그 쓰는 제품을 줄이고 싶기도 하고 피부 표현 자체를 좀 얇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럴 때 쓰는 다크닝 제품으로는 얘가 딱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얘를 발라주고 뭐 이제 프라이머 바르고 그 다음에 평소 쓰는 쿠션 파데 발라주면 되는데 그렇게 발라주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봐도 얘가 그 피부 화장 안에서 컬러를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화장이 좀 녹아내리더라도 그 노란 다크닝이 아니라 이 톤업 컬러가 뭔가 보호를 해주면서 화사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만 쓰면 지속력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형이 진짜 곱고 섬세하고 얇잖아요. 스킨케어처럼. 그래서 얘를 바르고 그 위에 바르는 그 다른 제품들 뭐 프라이머나 쿠션, 파데, 컨실러, 파우더 이런 제형들이 서로 떡지고 엉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그 사이에서 제형들이 엉키지 않게 해주는 느낌?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봐도 그 제형들끼리 떡지거나 들뜨는 게 훨씬 덜하고 뭔가 피부 표현이 곱게 유지가 되는 느낌이에요.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얘를 쓸 때마다 이상하게 지속력이 더 깨끗하게 유지가 된다고 느껴져가지고 정말 이 가격을 줘서 사더라도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제품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대체 불가라고 느껴서 계속 재구매를 하면서 쓰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짜잔, 우리 피탐지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은 블러셔인데요. 이게 이름이 여러분 어바웃톤의 스킨 레이업
오히려 핏 블러셔 코코 로즈 컬러예요. 근데 대박인 게 이게 리퀴드 블러셔거든요? 근데 우리 모공 흉 피부들은 아무 리퀴드 블러셔나 못 쓰잖아요. 아니, 전 솔직히 10개 사면 9개는 못 쓰는 것 같아. 사실은 성공해본 기억이 거의 없을 정도로 터치하면 피부 커버 다 해놓은 거 벗겨지거나 아니면 모공흉이 다 드러나 버려서 안 쓰니만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못 썼는데 얘는 진짜 대박이에요. 왜냐면 얘가 일반 리퀴드 그 블러셔 타입이랑은 다르게 약간 컨실러 제형이 섞여져 있는 듯한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리퀴드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물먹물먹한 이런 느낌보다는 살짝은 그 커버력의 밀도감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섞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스를 다 바른 다음에 그 위에 저는 이렇게 좀 동그란 브러쉬에 양을 묻혀가지고 바르고 그 다음에 퍼프에도 잔량을 묻혀서 한 번 더 펴발라주거든요. 그렇게 해주면 커버가 벗겨지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부 결을 한 번 더 이쁘게 좀 커버를 해주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그 치크 타입 블러셔 중에서도 쓸 수 있는 제품이 진짜 몇 개 안 됐잖아요. 매드피치 제품. 그런 애들 특징이 오히려 모공이랑 흉을 이뻐 보이게 커버해주면서 올라가는 제품이어서 쓸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리퀴드 타입에서는 진짜 그런 제품을 못 찾았는데 유일하게 내 피부 커버는 벗기지 않으면서 모공흉을 감싸주면서 이 컬러 발색이 이쁘게 올라가는 제품은 이 제품이 유일해가지고 요즘에 매번 블러셔 첫 번째 단계로는 얘를 써주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리퀴드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똔똔하게 붙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그 날아가는 게 없더라고. 가루 타입보다 훨씬 더 피부에 그 붙어있는 시간이 오래가고 이게 제가 10시간 뒤에 찍은 건데도 블러셔 색감 꽤 짱짱하죠. 화사하게 잘 유지가 돼서 물놀이 메이크업이나 페스티벌 메이크업용으로도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이거 다른 컬러들도 사용을 해봤는데 다른 컬러들은 저한테 좀 흰기가 많이 돌거나 좀 채도가 너무 강한 느낌이어가지고 저한테는 이거 코코로즈 컬러가 짱이더라고요. 1차 베이스 까는 용도나 아니면 단독으로 발라도 이쁘니까 진짜 모공흉 피부인데 리퀴드 블러셔 꼭 써보고 싶다 하셨던 분들은 이거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짜잔, 이건 진짜 신박한 가루 타입 프라이머인데요. 헤라 에어리 파우더 프라이머인데 우리 부tam찌들이 언니 잘 쓰는 프라이머 있잖아요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건 여전히 내 마음속에 탑3. 아워글래스 베니시 에어브러시 프라이머, 그 다음에 보나메두사 제품,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추가된 그 클라뷰의 다이소 3,000원짜리 프라이머까지. 근데 얘는 그 뭐랄까 사용감이랑 용도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 막 이자녹스 쿠션 개발하고 메이크업 영상 한창 찍고 이랬을 때 이 제품을 늘 쓰고 그 위에 쿠션을 발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동안 이거를 입고 살다가 이게 얼마 전에 그 미니 메이크업 영상 촬영할 땐가 그때 구매를 했던 제품이거든요. 오랜만에 다시 써보고 아 진짜 이 제품 미쳤다. 특히 여름에 쓰면 너무 좋다 싶어가지고 오랜만에 부tam찌들한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얘는 진짜 이름처럼 파우더 타입 프라이머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그 가루 부실부실한 파우더는 아니고 약간은 촉촉함이 느껴지는 파우더인데 얘를 진짜로 쿠션 파데 바르기 전에 발라주는 거예요. 우리 프라이머 바르는 단계에서. 근데 부tam찌들 이거 파우더 타입이다 보니까 쿠션 파데 바르기 전에 얼굴 전체에 바르면 100% 뜰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안 떠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가루를 먼저 발라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쿠션을 발라도 들뜨지가 않아요. 오히려 블러리하게 피부결을 잡아놓은 것 때문에 화장이 겉돌지 않고 찹찹 잘 붙어가지고 피부 표현이 진짜 보송하게 이쁘게 됩니다. 근데 막 메마르는 느낌의 보송함? 퍼석해 보이는 보송함 느낌보다는 진짜 결이 깨끗하고 깔끔하게 잡힌 보송한 느낌이어가지고 건조해 보이는 느낌이 없고 그냥 피부 화장이 너무 보숑보숑하게 잘 먹은 그런 느낌으로 발려요. 저처럼 진짜 모공흉 장각질이 많은 피부에서도 안 들 정도면 저보다 피부 컨디션 좋으신 분들은 훨씬 더 잘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공 커버 기능은 얘가 아무래도 파우더 타입이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쓰는 아워글래스나 보나메두사처럼 굵은 그 구멍 자체를 메워주는 효과는 한계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쩔 때 좋냐면 피부 결 전체적인 유분이나 요철이랑 잔주름 잡아줄 때 진짜 좋아요. 특히 여름에 코 옆에 요철 많이 튀어나오잖아요. 거기에 쓱 지나가주면 유분기 싹 잡히고 튀어나온 요철들이 약간 실키하게 잡히면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쿠션을 발라주면 평소보다 유분도 훨씬 덜하고 시간 지나도 기름 때문에 무너지는 현상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런 비tam찌들한테도 좋아요. 만약에 내가 쿠션 샀는데 너무 번들거려. 얘를 바르고 그 글로우 타입을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글로우 쿠션도 약간 세미매트한 느낌으로 발릴 정도로 보송하게 결을 너무너무 잘 잡아주는 제품이라 나는 언니가 좋다는 밤 타입 프라이머 다 써봤는데도 여전히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 피부에는 좀 밀려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 타입 써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짜잔, 이것도 다이소템인데요. 얘는 프릴루드 딘토 단테 트리플 프루프 슬림 아이라이너 51 어비스 컬러예요. 근데 여러분 얘 진짜 안 지워져요.
얘도 다이소에서 제가 3,000원인가 구매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발림성은 무난한 편이거든요. 막 엄청 부드러운 것도 아니고 엄청 빳빳한 것도 아니고 그 중간 정도. 그래서 사용하는데 뭐 크게 불편함이 없고 무난하게 좋은 그 정도 사용감인데 이게 진짜 제가 한 번 놀랬던 게 뭐냐면 손등에 컬러 테스트 해보려고 한번 발랐어요. 그 다음에 지우려고 하는데 진짜 아무리 빡빡 문질러도 안 지워지는 거예요. 물론 클렌징 오일이나 밤이나 이런 제품들로 지우면 지워지긴 하지만 왜 아직도 남아있을까 하는 그 정도의 느낌으로 한 번 발라놓으면 지속력이 진짜 오래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라인을 얇게 빼는 걸 좋아해가지고 요거 그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얘를 약간 부러뜨려가지고 제형을 좀 으깨준 다음에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사용을 하거든요. 귀찮으신 비탐지들은 그냥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브러쉬에 그렇게 묻혀가지고 좀 날렵하게 라인을 빼주는데 그렇게 발라주고 나면은 얘가 좀 픽싱이 확실하게 돼가지고 시간 지나도 지속력이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이런 펜슬 아이라이너 타입들은 엄청나게 그 번지면서 묻어나는데 얘는 비교했을 때 훨씬 덜 묻어나와요. 그래서 아 얘는 진짜 유분에도 강하고 좀 물기에도 강한 그런 제품이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요즘에 아이라이너 그릴 때는 이 제품을 꼭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이소의 이 딘토 라인을 너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컬러가 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그냥 그 붉은빛의 브라운, 노란빛의 브라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딘토 자체가 약간 애쉬 계열의 브라운 컬러를 뽑는 걸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얘도 제가 쓰는 이 어비스 컬러가 진한 고동색인 거지 다른 애들은 브라운인데 거의 다 애쉬 계열로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소 제품 치고도 컬러가 애쉬 계열로 이쁘게 나온 편이라 어떤 컬러 선택해도 그래도 뽕은 뽑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지속력 끝장나는 아이라이너 템으로 이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짜잔 파우더인데요. 어바웃톤 블러 파우더 팩트 02 라이트 컬러인데요. 얘는 제가 원래 예전부터 그 검정색 케이스였을 때부터 써봤고 갖고 있었던 제품인데 얼마 전에 그 청담샵 원장님 화장대 털기 했을 때 그 원장님이 진짜 파우더는 자기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이것만 그냥 몇 년째 주구장창 쓴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 멘트를 듣고 영업을 한 번 더 당해가지고 다시 사용을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얘 진짜 큰 모공이랑 흉이 너무 잘 가려져요. 원래 제가 그 키핑터치의 가루 타입 파우더 너무 좋아하잖아요. 저는 원래 그렇게 가벼운 타입의 가루 파우더 제품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팩트 타입을 평소에는 잘 안 썼던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보송해지는 건 아는데 아무래도 피부에 그 가루 타입보다는 조금 더 그 두께감 있게 올라가는 편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그 커버도 많이 해놓은 그 피부 상태다 보니까 파우더까지 이렇게 조금 커버가 확실하게 올라가는 제품을 사용을 하면은 좀 피부 표현이 두텁게 된다는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사용을 잘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장님한테 영업을 한 번 더 당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얘 진짜 화장 다 마친 다음에 마무리쯤에 조금 아쉬운 모공이랑 흉이 드러나 보이는 부분들 있죠. 거기에다만 한 번 터치를 해주면 아쉬웠던 모공이랑 흉이 한 번 더 강력하게 커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 쓸 때는 이 제품을 어떻게 바르냐면 베이스 화장 마치고 얼굴 전체에 다 바르는 게 아니고 일단 피부 화장은 끝내놔요. 끝내놓고 블러셔랑 립, 뭐 색조, 쉐딩 이런 거 다 발라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메이크업을 완성을 해놓고 마지막에 모공이랑 흉 커버가 좀 아쉬운 부분들, 그 다음에 T존, 그 다음에 이마 부위 이런 데 위주로만 좀 톡톡톡톡 두들기면서 한 번 더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얼굴 전체에 다 바르면 오히려 이렇게 팩트 타입 애들은 커버력이 높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피부 표현보다 조금 많이 보송하게 어떻게 보면 텁텁해 보이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터치해주고 양을 쫙 빼준 다음에 이 잔량으로만 요런데 모공이랑 흉 부위 살짝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코, 그 다음에 여기 이마 좀 잔주름이랑 유분기 많이 나와가지고 쪼글쪼글해 보이는 그런 부위들 있죠. 그런 데 위주로만 딱 터치를 해주고 끝납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히 이제 이런 파우더도 톤이 중요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얘가 02 컬러잖아요. 그러니까 제 피부톤보다는 한 톤 밝은 컬러인데 만약에 이런 스킨톤인데 제 피부랑 똑같은 컬러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피부 표현을 아무리 좀 뽀용하게 화사하게 해놔도 이 파우더 때문에 피부가 다시 노래지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내 피부톤보다 한 톤 조금 업해가지고 선택을 해주면 굳이 얼굴 전체에 바르는 용도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이마나 T존 같은 데는 한 톤 밝아야 더 피부가 입체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앞볼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는 제가 뭐 모공 흉 커버용으로도 너무 잘 쓰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이런 데 한 번 더 톤업해주는 용도로도 잘 써요. 진짜 그러면은 너무너무 손쉽게 입체감을 살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짜잔 여름에 지속력 높여주는 치트키 제품인데 얘는 소내추럴 파우더 폼 메이크업 세팅 멀티 매직 실러 제품인데요. 요거 요즘에는 뮤드에서도 그렇고 비슷한 제품들이 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제품들이 쓰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요거를 몇 년째 쓰고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얘는 일단 눈화장을 다 마치고 나서 이런 아이라인 꼬리, 그 다음에 눈썹 끝에, 그리고 인조 속눈썹 붙인 이 끝에 한번 쓱 지나가서 코팅 막을 입혀주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땐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손에 바른 다음에 보면은 약간 코팅 막이 입혀진 게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아이라인이나 눈썹 끝에가 진짜 안 지워져요. 약간 그 코팅 막이 계속 보호해주는 느낌이
느낌이라 여름에 기름 때문에 많이 지워질 때 바르면은 지속력이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도 이 제품이 좀 판매된 지 오래된 걸로 기억하긴 하는데 요즘에 더 유명해진 게 뭐냐면 샵에 이 제품이 없는 곳을 못 봤어요. 아이돌 분들 뭐 눈 화장이랑 이런 인조 속눈썹 끝에뿐만 아니라 오버립 해주고 위에도 바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담 샵에서 많이 쓰면서 요즘에 조금 더 유명해진 그런 제품이긴 한데 제가 배워온 꿀팁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면 이거 채로 바르면은 약간 양 조절이 좀 어렵거든요. 이게 살짝 매니큐어 솔 같은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눈에 바르면 자칫하면 좀 그 양이 조절이 어려워가지고 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얄쌍한 브러쉬에다가 얘를 톡 묻혀준 다음에 그 브러쉬로 눈 끝에만 살짝, 눈썹 끝에만 살짝, 인조 속눈썹 끝에도 살짝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러면은 양 조절도 너무 잘 되고 불필요한 곳에 묻는 거 없이 깔끔하게 내가 원하는 부위에만 바를 수가 있어서 너무 편해요. 여름에 진짜 땀이랑 유분 때문에 눈화장이랑 눈썹 잘 지워진다 하시는 분들은 메이크업 다 마치고 이거 한번 발라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짜잔! 립 제품인데요. 이거 제가 요즘에 진짜 지겹게 쓰고 있죠. 자빈드 서울 윙크 립 쉐이드 프라이머 095 베이지 로즈 컬러인데요. 얘 진짜 한 번 쓰면 좀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제품. 얘가 립 프라이머 제품인데 최근에 나온 그 립 프라이머 제품들이랑은 제형 자체가 달라요. 일단 제형이 엄청 묽고 리퀴드한 타입이거든요. 그냥 립 제품 아니야 싶을 정도로 진짜 리퀴드하게 촉촉한 제형감이 올라가는 그런 타입인데 입술에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발색력이 진짜 짱짱해가지고 내 입술에 푸른빛이나 보랏빛 그 색소 침착 커버가 너무 잘 돼요. 그리고 리퀴드한 타입이다 보니까 막 입술에 떡지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얇게 싹 매끈하게 입혀지면서 발리는데 픽스도 막 과하게 빨리 되고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손으로 오버라인 블렌딩 해주고 모양 잡아준 다음에 끝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어느 정도 좀 픽스가 되긴 하는데 막 외국 제품들처럼 굳으면서 픽스되는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그래서 막 주름대로 갈라지거나 이런 현상도 없어가지고 입술이 진짜 편안하고 약간의 플럼핑 효과가 있긴 한데 저는 그 플럼핑 과한 거 진짜 싫어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요거를 바르고 그 다음에 메인 그 립 틴트, 메인 컬러들을 발라주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지지대 역할을 해줘가지고 발색도 훨씬 더 선명하게 올라가고 무엇보다 제가 이거 진짜 잘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런 립 프라이머, 립 베이스 제품들은 바르고 그 다음에 본 메인 컬러 립을 바르려고 하면 발라놓은 게 좀 벗겨지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 입술이 다시 드러나니까 굳이 이걸 발라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립 프라이머를 굳이 왜 써야 되는지 잘 몰랐던 그런 사람인데 얘는 이걸 바르고 그 위에 다른 립을 발라도 제형이 벗겨지는 게 없어요. 그냥 얘는 유지가 되고 그 위에 선명하게 한 번 더 메인 그 립의 컬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그 립의 컬러가 선명하게 발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얘가 입술에 픽스가 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다 보니까 얘를 바르고 그 다음에 메인 립 컬러를 바르면 지속력도 훨씬 높아져가지고 제가 요즘에는 메이크업 할 때 진짜 빼놓지 않고 꼭 쓰게 되는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네, 비탐씨들 그럼 이렇게 진짜 요즘에 제가 그냥 맨날 쓰는 여름 화잘먹 제품들만 모아가지고 하나씩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우리 비탐씨들이 딱 요즘 시기에 원했던 그런 주제라 오늘 영상 보시고 우리 비탐씨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이 바로 되는 댓글들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